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숨을 쉬다, 숨을 쉬고 살아 있음의 차원. 또 하나는 나의 나다움을 이루어가는 생생하게 그 살아 있음을 느끼는 경험하는, 그래서 나의 나다움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 갈래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그러면 두 갈래의 길을 두 개의 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개의 살을 그러면 삶이라는 말에다가 딱 결합을 시키면 둘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 있음이고 또 하나는 살아 나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음, 살아 있음, 이 실존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살아 있음과 살아 나감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뼈대, 얼개가 생긴다. 자, 그런데 살아 나감이라고 말하는 순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막히면 못 나가죠. 그러면은 이 삶에는 두 가지의 이런 제가 맞짝이라고 자꾸 쓰는데 마주 걸려, 맞짝이라는 게 반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는 맞짝인데 반대가 아니에요. 모순도 아닙니다. 마주 걸려 있는 짝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뜻이 아니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밤낮 같은 것도 맞짝인 거죠. 그래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짝은 쪼개진 것으로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젓가락 같은 경우도 두 짝으로 한 벌을 이루는 거죠. 자, 막힘과 팀, 이것이 한 짝입니다. 막힘과 팀, 걸림, 벗어남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기본적인 살아나감의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틀을 쭉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수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앞으로 또는 미래로, 가능성으로 나의 나다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쪽으로 내달리기 때문에 반대로 거꾸로 그것이 끊임없이 걸리고 막히는 쪽의 내용도 우리 삶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 한쪽은 막히는 거고요. 한쪽은 터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살아있음이란 차원이 전제가 됩니다. 살아있지 못하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됩니다. 이것이 끊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게 살아있음의 과정입니다. 연속성입니다. 이걸 제일 기본적으로는 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먹고 마시고 뭐 쉬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몸학이입니다. 이 몸학이의 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절로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물론 내가 내 몸을 더 튼튼하게 건강을 지킬 수가 있죠. 또는 심지어는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아픈 몸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로서 우리가 몸을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몸이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야만 되는 영역입니다.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간다는 영역은 이 살아있음의 바탕을 두고 두 가지로 크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학이고 또 하나는 일학이입니다. 우리말 일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뭐 노는 것도 일이다. 먹는 것도 일이고 자는 것도 일이고 모든 게 일이죠. 일이 뭐냐? 이것도 이제 또 굉장히 어려운 물음이 되는데요. 아무튼 사는 모든 게 일입니다. 아까 인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일.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사람 일입니다. 거짓말도 일이에요. 그럼 모든 게 다 일이다 보니까 마음과 일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마음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또 물을 수 있는데요. 또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으니 또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몸맘학이. 이게 너무너무 이제 복잡해지긴 하는데, 자, 살아나가면 기본적으로 몸맘학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앞에 제가 쭉 강의에 나왔던 내용들 있죠. 느낌, 그리고 알아차림. 이 말은 거기에 속해 있었죠. 알아차림은 말에 속해 있었습니다. 기분과 생각도 전체가 알아차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알아차림, 이것이 한데 아우러짐으로써 일어난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들이 쭉 있는데요. 일하기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전체 포괄할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일하기라는 부분까지 결합이 되면 살아나감이 된다. 일을 하면 성과가 나옵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뭐 합격을 한다든지 탈락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가난해진다든지 이 모두가 일하기의 결과입니다. 열매들이죠. 이런 방식으로 또 하나 둘씩 쌓아 나가는 과정도 있을 테고요.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은 민족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이루어지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나는 누구로 태어나서 자라서 죽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핏덩어리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로 태어납니다. 누구라는 게 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뱃속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몇째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사람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거죠. 누구로 태어나는 것이지 덩어리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 누구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 자랄 때는 끊임없이 이 누구의 누구다움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오면 입학하면 대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 누구를 둘러싼 다툼이 있습니다. 이 누구를 둘러싼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역시 돈 많은 사람이 누구가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가 되고 누구로 자라나고 결국은 누구로 죽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라는 이 말과 누구란 말을 쭉 연결해 보면은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는 반드시 이 누구 물음이 함께 물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너를 포함한 우리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강의를 열심히 해드렸는데요. 자, 이 나, 너,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삶을 살아가는 임자입니다. 나만 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은 나만이 주인인 것이 아니고 너, 나와 관계된 너, 그리고 우리 모두 나의 삶에 대해서 당신도 나에게 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나와 무관한 게 아니고요.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국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연과 사물, 이것들 이제 살림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살림살이는 무슨 가전제품과 같은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살림살이는 사람을 위한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살이에요. 사람살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음이 좀 바뀐 거였고요. 바뀐 발음이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살림이 됐지 원래는 사람살이였습니다. 사람살이가 잘못해 가지고 살림살이가 돼 버렸는데 이게 이제 엉뚱한 말이 된 거죠. 가전제품과 같은 혼수품이 돼 버렸는데 넓게 보자면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바로 이제 사람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개입니다. 첫 번째는 몸맘에 태어나고 자라나는 과정, 몸맘의 과정, 몸맘하기가 있을 테고요. 뜻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뜻이 펼쳐나가는 과정이 있을 테고요. 마음의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엇인가를 이제 일함으로써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지어 나가는 이야기를 짓고 또 제도를 짓고 문화를 짓고 하는 무엇인가 하나 형태를 집이라는 여기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태화된 어떤 것, 그것을 지어진 것이 집이니까 이 집을 짓는 과정이 있는 거죠. 세상도 결국 집입니다. 우주 전체도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집 짓기가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모두 혼자 살 수는 없고 서로 살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삶의 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문화기억이란 말 정도 이해하시면 이제 외연이 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이라는 것을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릴 텐데 한 사람의 기억이 기억의 본질이지만은 그 기억이 외연이 확장돼 가지고 문화적으로도 기억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기념비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되겠죠. 우리 광화문에 가면 이제 뭐 세종대왕 상도 있고 이순신 장군 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를 기리는 것입니다. 그 기리는 것들 이것이 하나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화기억은 공동체의 기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민족도 한 공동체도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 한 사람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삶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제 살아 있음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죠.
예. 그런데 살아 있음을 탄탄하게 다진 사람들은, 건강한 분들, 이분들은 그냥 살아 있기만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에로스,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더 갖고 있거나,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나의 어떤 씨앗, 가능성들을 싹 튀어나가서 키워나가는 것, 갈고 닦아 나가는 것, 필리아죠.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는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추동력,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저는 우리말로 잘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말로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세 가지 낱말이 이제 핵심 낱말이 되는데요. 자, 살아나갈 때 우리가 살아나감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 뭘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저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걸까요? 왜 나는 이런 삶이 아니고 저런 삶을 살아나가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왜 남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등등. 우리가 알기 힘든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결국은 삶의 문제로 이렇게 환원시켜 놓으면은 세 가지의 낱말로 모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모두라고 했으니까 좀 이제 의심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아무튼 세 가지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 누군가가 "왜 대학을 갔느냐?"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거 있죠. 왜? "그냥 가고 싶어서요." "너 그녀를 왜 사랑해?" 그러면 그냥이요." 그 그냥이란 말은 그 모양이란 말이 줄여서 된 말인데, 그냥 그렇게 그냥 됐어요. 저절로 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녀와.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하고 싶음이라는, 이 본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욕구, 욕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걸 포괄합니다. 하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죠. 욕망의 단계입니다. 그 욕구, 이 욕구죠. 먹고 싶은 걸 풀어내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욕구입니다. 근데 또 다른 거 있죠. 뭐 춤추고 싶다. 이것도 또 욕망이죠. 춤을 못 추고 있는데 연습하면은 잘 출 수 있어요. 그러면 춤추고 싶죠. 그러면 춤추고 싶을 때 춤추죠.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시고, 이거 하고 싶은 거죠. 이 하고 싶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본능에 따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끔 더 고차원적인 수준이 되려면, 장인이 되려면 되고 싶음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고 2 년, 5 년, 10 년, 몇십 년 쏟아 부어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 의지죠, 뭐 결단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인제 되고 싶음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학을 가는 것도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죠. 하지만 대학을 가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대학생이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엔 뭐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엄마가 강요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는 어 대학생다운 대학생, 교수다운 교수, 닿고 싶다는 차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이제 뭐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야겠지.' 해 가지고 뭔가 나만의 가장 바람직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펼쳐나가면서 그걸 이뤄가고자 합니다.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는 거죠. 이 세 단계로 모든 삶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하나의 나아감이라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운명 같은 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운명이라는 걸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의 요소들은 또 다르게 설명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환경이라는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한 사회에 태어났다는 것, 대한민국이 후진국에서 지금 선진국이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어떤 욕망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거의 희대적인 운명이 바뀐 것이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또 삶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없고 사람의 차원에서만 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건너뛸 텐데요. 요 하나 장면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과연 윤동주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영화 시인 동주에 나오는 한 장면을 갖고 윤동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 링크가 깨졌군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 인제 그 끝부분에 가면은 인제 윤동주가 한마디 합니다. 남들은 이제 반일 운동 인제 독립운동한다고 거리로 나가서 운동하고 또 어떤 그 반정부 이런 인제 일본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인제 어떤 그 운동을 할 때 사람들 모여 가지고 무슨 시인 어떤 동문을 만들어서 시집을 만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시대적인 흐름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시를 쓰고 싶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에요. 음. 많은 사람들은 윤동주를 위대한 시인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지만 윤동주는 정작 자기가 시 쓰는 걸 너무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부끄러웠을까요? 무엇이 부끄러웠을까요? 그 부분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네. 요거는 그냥 그림 눈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셔도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제가 좀 도식화한 겁니다. 이렇게 현실은 이렇게 삶이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근데 왜 우리는 잘 살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만큼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많은 걸 갖게 됩니다. 이런 사회 우리가 허용해야 될까요? 요걸 묻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혹시 이런 사회는 괜찮은가요?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식의 삶. 요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회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족 사회에서는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건 불가능하지만 이런 원형을 하나의 통치 원리로 서로 살림이란 원칙으로 끌어들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마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놓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뽑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 사회입니다. 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비라는 게 뭘까요? 써서 없애는 겁니다. 쓰레기를 만드는 사회죠. 이런 사회는 자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시를 한 편 쓴 건데요. 요거 소개해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PPT 드릴 때 한번 읽어 보시면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 풍 속에 보니까 이 동록이라고 하는 구리녹이 자꾸 생겨나요. 우리는 그 물질, 그 녹슨 구리녹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도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녹슨 삶이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왜? 분리시켰기 때문에. 쓰레기는 딴 곳에, 못 산 사람은 딴 곳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점점점 우리에게는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돈을 주고는 딴 쪽으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럼 저 많은 쓰레기는 누가 치우고 있는 걸까요? 저 힘든 3D 업종은 누가 일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는 이런 녹슨 삶을 힘겹게 헤쳐가는 사람들도 있다. 굽이치고 넘치고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백기환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분은 백기환 선생님이 저를 인제 그 구교수라고 불러 주셨는데 고맙게도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삶이라는 건 말이야
굽이치고 넘치는 거야. 그래서 얼른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내가 나가려고 하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야지. 예? 왜 돌아가는 거야. 포기하지 않아. 그러다가 앞에 너무 큰 장애물이 있으면 차 오르면 돼. 넘어가면 돼. 해 가지고 저한테 아주 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도 제가 소개를 좀 해 드렸고요. 자,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